우리가 육식이 기후 위기의 중요한 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70에서 120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용주 사망 2021년 12월 21일 사인 과식 비명의사자 소환 또 나왔냐?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주입니다. 이번엔 좀 플렉스한 것 같은데 최근에 공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렇다고 소고기 과식으로 비명행사를 하다니 한우였어? 한우 과식? 이승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한번 쏠게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 왜? 지구에도 좋지 않아. 내가 소고기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죽은 건 그래 내 잘못이라고 쳐도 내가 소고기 먹은 게 왜 지구한테 안 좋아? 그거를 알려줄 분을 소환하도록 할게. 그래. 뭐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할지. 어떤 분인지 보면 좀 얼굴이 달라질 거야. 뭐지? 자, 소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를 위한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했지. 이분은 이건 아니지 않나? 방송 최초로 이승이 못 돌아갈 뻔한. 아니,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해요.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에 네, 있는 걸로 쉬었어요,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도 좀 용주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 분명히 공약을 남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남발했어요. 네, 계속 잘 지키고 있는지 네. 확인차 다시 한번 나왔어요. 염라대왕 이분 아니야?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 뒤로 기후위기 알림이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오늘 옷도 말이죠. 요거 지금 요거 지구가 녹고 있는 이런 옷을 제가 입고 다니면서 Join Earth, 지구와 함께해라. 지구와 함께해라. 야, 오케이. 어떻게 오늘은 좀 돌려보내주실 예정인가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무섭네요. 육식, 우리의 그 음식 문화와 기후위기가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육식하면 주로 과거에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게 공장식 축산 들어보셨나요? 공장 축산? 공장식 축산하면은 그 동물들을 막 이렇게 좁은 데에다가 막 이렇게 가둬놓고서는 그렇죠.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고기를 많이 먹으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과거에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육식이 기후 위기의 중요한 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한 26% 정도가 음식, 그 먹거리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58%가 동물성 제품이고 또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소고기와 양고기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온다. 소고기는 뭐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소고기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양고기까지 포함해서 50%인데 양꼬치를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양고기는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 같은 국가들도 있고 또 굉장히 중동에서도 많이 즐겨서 먹는 고기 중에 양고기가 있는데 일단 단백질 100g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완두콩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40g인데 반해서 소고기는 50kg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100배? 와, 이거는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는 장사인데. 아니 소고기가 뭐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소고기 그러니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가 필요하죠. 또 그러니까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을 또 파괴해야 되고 거기 나온 곡물을 소한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도 해야 되고 또 운반도 해야 돼 여러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 소가 내뿜는 메탄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그냥 먹고 바로 이걸 삼키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 과정에서 또 많은 메탄을 생성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소는 위가 4개이고 우리가 반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뱉은 뒤에 다시 씹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메탄이 이제 트름이나 방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메탄이 그럼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메탄이 뭡니까 대체? 그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그 온실가스가 우리가 CO2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탄인데 이제 메탄은 대기 중에서 약 9년간 머물고 이제 반대로 이제 CO2 같은 경우는 뭐 300년 이상 상당히 오래 머물게 되는데요.
대신 이제 열을 붙잡는 온실효과는 메탄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30배 정도 CO2보다 열을 붙잡는 온실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메탄도 중요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약간 좀 길고 얇게 간다면 메탄은 굵고 짧게 간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은 메탄이 뭐 나쁜 온실가스라고 하지만 소한테만 좀 너무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도 끼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숨도 내쉬고. 숨도 내쉬고 말이죠. 근데 뭐 소한테 계속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만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가 좀 메탄을 많이 내뿜는 편에 속하긴 해요. 조금 과하긴 하네. 그러니까 매년 평균 70에서 120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배출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은 이 가축 전체 그리고 인간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이 가축들이 많은 메탄을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물론 뭐 이제 메탄을 그 소만 방출하는 건 아니죠.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의 경우에 메탄 방출량의 한 14%가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고 한 10% 정도가 소나 양, 염소 같은 가축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소가 내뿜는 메탄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또 너무 소에게만 책임을 떠맡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육류 또 소고기 그 섭취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면 2000년에는 한 31kg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54kg 정도로 약 1.7배나 늘어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육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나 왜 이런지 알아요. 동선이 형 한국에 언제 왔지? 2019년에 오지 내가 않았어? 설마 많이 먹어도 아시아 1위를 할 만큼 많이 먹으려고. 이거 형이 만든 지표 아니야? 형 2019년에 입국한 거 아니냐고. 그 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하고 이제 가축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2000년 대비 2020년에 닭, 돼지는 각각 1.5배, 1.3배, 그 한우는 무려 2배 이상 그 사육 두수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가 저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육류 소비량도 사실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2017년 기준 2억 6,300만 톤을 소비를 했고 2050년도에는 4억 6,500만 톤 정도를 인류가 전 세계에서 소비할 거다 예측치를 내놨죠. 인간이 저는 잡식동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거의 육식동물이네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다가 거의 뭐 인간 중심으로 지구 전체를 그냥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사실 식물은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동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르는 가축들은 기후 위기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보다 축산업으로 더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사람들이 소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 그러면은 교통도 해결이 되고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온실가스를 떠나서 1차적으로 동물 학대로 그래요? 여러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택배 주문했는데 소를 타고 택배가 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과연 기다려줄까? 이게. 그렇죠. 지금 드론으로 택배를 할까 말까 한 시대에 또 저의 짧은 생각이었네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거는 뭐예요? 점점 이제 그 산림이 없어져서 없어지는 그 영역을 보여주는 거죠. 초록색이 점점 황폐화가 없어지는데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이제 일차림 그 수배 손실은 2016년, 2017년 그 사상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2018년에 약간 줄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의 축산업의 비율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 산림 유실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산림 파괴의 상당 부분, 심하게 말하면 80%까지 축산업 때문에 이런 산림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소를 키울 공간도 필요하고 또 소가 먹을 사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대 우림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남미에서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열대 우림을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농지로 만들어서 거기 소를 키우는 거죠.
지구상 농지 중에서 가축 사료를 대는데 활용된 농지 면적이 83%나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가축 사료용 작물 재배를 멈추게 되면 다시 이제 우거진 숲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 700만 제곱킬로인데 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크기와 맞먹는 호주 대륙. 호주 엄청 큰데. 문제는 이렇게 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고 또 값싼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 우려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20년 한 해에만 주요 열대우림 42,000 제곱킬로미터가 소실이 됐고 이 면적의 숲이 저감시킬 수 있는 탄소량은 연간 5억 7,500만 대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었으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숲이 우리가 소고기를 먹느라고 얘네가 소고기를 수출하느라고 사라진 거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대응은 후퇴하고 있는. 사실 문제는 고기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게 숲을 파괴하는 게 축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또 팜유 등도 이렇게 숲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커피를 사랑하고 브라질 커피가 더 맛있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되는 커피는 950만 톤으로 국제 교역 규모는 309억 달러에 이르는데 수요는 늘어서 2050년에는 커피 수요가 지금의 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의 커피 생산량의 3배가 되려면 또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커피를 키워야 되는, 커피 재배를 해야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아,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소고기나 뭐 이 커피가 진짜 이 아마존의 눈물이었다. 또 특히 우리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팜유인데요. 팜유가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자에서 나오는 이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콩이나 뭐 유채, 해바라기 씨, 올리브보다 10배 이상 이렇게 쉽게 채취할 수 있고 저렴하고 지금 뭐 라면, 과자, 식용유 등등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뭐 화장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원료로 지금 이 팜유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팜유를 막 정말 지구의 눈물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기업들이 팜유가 나오는 기름 야자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에 대한 불을 지르고 다 그냥 숲을 태워버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 야자를 심는 사례가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진짜 지구의 눈물이다. 왜 자꾸 이런 열대 지역을 없애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결국 다 돈 때문이겠죠? 돈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그 열대우림에 불을 지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타요. 타면은 뭐가 나오죠? 재가 되기 전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연기, 악마의 연기, 예. 탄소 배출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나 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산림 파괴뿐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산불을 내게 되면 연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토착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연기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산림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개선이 필요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맛을 좀 즐기기 위해서 너무 좀 소중한 자연을 낭비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저도 소고기 많이 먹은 거 반성할게요. 반성 좀 하세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걸까요? 예, 우리가 뭐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그 식단은 사실은 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먹거리일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면서 사실은 덜 가공된 먹거리, 또 과일과 채소를 늘리고 육식을 줄이는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 합의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400g에 해당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고기는 43g 이하로 먹을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한 30번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채식주의자다, 채식을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주일에 딱 하루만이라도 고기를 끊고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5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 같은 온실 감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청 직원 1,800여 명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 한 끼만 채식을 진행하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간 30년 산 소나무 7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채식을 하는 게 그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기후위기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만든 그런 고기나 팜유, 또 탄소 발자국이 높은 또 음식의 소비를 줄이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잖아요. 식습관이나 좋아하던 음식을. 그렇지만 내가 먹는 음식 자체가 지구에 이런 영향을 끼친다.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구 어딘가서는 숲이 불타고 더 많은 소가 키워져야 되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조금 줄이기만 해도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육식을 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식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이나 단체급식이나 이런 데서도 좀 채식을 늘리고 또 채식을 원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해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3일 동안 밥 먹고 하루 밥 안 먹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 중에 가장 환경을 생각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가. 간헐적 단식은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되게 좋아요. 문제는 간헐적 단식한다고 한 번 고기 먹을 때 폭식을 하고 너무 잘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이거 너무 잘 알아. 안지 오래됐어. 이제 연을 끊을 때가 됐네. 너무 잘 알아. 간헐적 단식한 다음 날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폭식은 그것도 이제 고기 폭식은 조금만 줄이면 자 어떻게 이게 어필을 해야지만 얘가 또 일주일 동안 여기 저승의 문턱에서 지내지 않아도 될까요? 마지막 공약을 하나만 더 제시를 해볼게요. 공약을 하나 더. 주일회 그냥 풀만 먹고 살겠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하세요. Join us. Join us. 자 이제 저는 이승으로 가도 될까요? 내려가십시오. 너그러워지셨는데요. 네, 이승으로 기원.